시작해도 됩니까? 예.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은 다만 생각 바꾸기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베델 시니어 아카데미 백영준 교장 선생님이 만든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이 만들어진 거 하니 지난달에 한국일보사에서 저한테 무슨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부탁인고 하니 그 건강 비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80은 넘었지만은 아직 내가 건강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뭐 신체적인 거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한번 그 건강의 비결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럼 뭐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안 할 수 없어 그냥 제가 적당히 이야기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서 뜯어맞춰 가지고서는 건강, 행복 7계명을 제가 옛날에 만든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소개를 했더니 백용준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그거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만 생각 바꾸기라는 제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다만 생각 바꾸기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만 생각 이게 7계명의 첫째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계명 속에 사실은 따지게 보면은 건강, 행복, 노인들이 가장 그 싫어하는 치매 예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 생각 바꾸기를 구태여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장수와 행복의 7계명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따서 다만 생각 바꾸기를 하는데 제가 첫째만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다는 무슨 뜻이냐? 다는 다적, 다동, 다면, 다식, 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접이라는 거는 인간관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동은 많이 움직이라는 거. 다면은 충분한 수면을 하라는 거. 다식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자는 무슨 만자냐고 하니 만족하게 살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불평하지 말고. 이제 이 만족이라는 건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 그러면 세 번째 생은 무슨 첫장고 하니 그야말로 생각 바꾸는 겁니다. 생각 바꾸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고정관념 깨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각은 뭐냐? 각은 무슨 첫장고 하니 각성하라는 겁니다. 각성. 뭘 각성하느냐? 내가 질병이 있으면은 왜 질병이 생겼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걸 각성을 하고 남은 여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바는 무슨 뜻이냐? 바는 뭐의 첫장고하니 바른 자세. 바른 자세라는 건 꼭 마음의 바른 자세도 되고 몸의 바른 자세도 되는 겁니다. 그게 첫자고. 그럼 여섯 번째 꾸는 무슨 첫자냐? 꾸는 꾸밈 없는 소박한 밥상입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황제 밥상이 아니고 기름이 막 있고 그런 그 호화찬란한 밥상이 아니고 꾸밈 없는 소박한 밥상이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기는 무슨 첫자냐? 기는 뭔가 하니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그런데 이 7계명 속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7개 속에 거기에 장수의 비결, 행복의 비결, 그리고 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치매 예방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이제 다 하는데 다접이 있습니다. 다접이라는 거는 접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다 접촉. 그러니까는 노년에 들어갈수록 대인관계가 적어져요. 그러니까는 대인관계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을 많이 꼭 상대해야 좋으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고 4사람도 좋고 그런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주 만나서 취미생활도 하고 자주 접촉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도 없고, 많이 만나면 좋죠. 많이 못 만나더라도 마음 맞는 친구 몇 사람하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이제 왜 중요한 거 아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만 하나만 잘해도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세계적으로도 꽤 이름이 난 사람 얘기인데, 맥 캔들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했어요.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가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오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말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 디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을 더 산다고 했어요. 10년을. 이건 이 사람이 통계를 낸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사람하고 행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10년을 더 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면 행복이 오고 행복하면 10년을 더 사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져도 행복과 건강의 비결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왜 인간관계가 그같이 중요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행복이고, 또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원하는 건 행복,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당해가지고서 오는 불행이나 그걸 빼놓고는 거의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세기는 불안의 시대라고 그러고 21세기는 우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안증도, 심지어는 정신분열증까지도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울하다, 불안하다는 거 인간관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까지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 메릴랜드에 있는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니 해리 스택 설리반. 이분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벨트베이 근처에 그 스프링그로브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했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정신분열증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조선일보에서 옛날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이 뭐냐? 그건 암이죠. 근데 노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치매입니다.
노인들은 치매를 제일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치매도 인간관계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오느냐?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한말로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치매가 많이 와요. 인간관계가 꼭 나쁜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 굉장히 혼자 있고 남하고 인간관계를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남하고 상대하는 걸 싫어하죠. 혼자 만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 근데 저도 그런 걸 봤는데 세상에서는 현모양처럼 그러죠. 부인이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 여자분이 굉장히 순종하고 그 양 같은데 그런 분이 또 치매가 잘 온대요. 또 하나는 예민한 사람. 그 조금만 얘기해도 탁탁탁 쏘고 예민한 사람이나 성질 잘 내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또 치매가 잘 온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성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오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 치매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양해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건 저 하늘 위에 있고 또 죽은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히게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무언가니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너희들 가운데.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는 기가 막힌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를 정말로 100% 이상 공감을 하고 그거 하나만 잘 교독을 해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래서 불구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에서. 왜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근데 저는 어떻게 풀이하는 거니 너희들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두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배려를 하고 아끼고 서로 정답게 지나면은 그게 천국이라고 저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천국이라는 게 뭐 저 하늘 꼭대기 있다. 죽은 다음에 간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모여가지고서는 서로 사이좋게 서로 우애해주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풀이하고 그런데 사실은 남들하고 이렇게 잘 지낸다는 게 말은 쉽지만 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죠. 저는 가끔 김상곤 목사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분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거랍니다. 어울려 사는 거. 근데 영어로 말하면 get along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간관계가 좋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건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연구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에서 두 교수가 그 교수 이름은 조지 밸리언트하고 그리고 알리 두 교수가 제가 알기엔 1940년대 하버드 졸업생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72년. 지독하죠. 그러니까는 1940년대 그때 졸업생들을 제가 알기에는 모르죠. 여기 아마 옛날에 존 F 케네디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런 아마 그 추적은 세계에서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72년 동안 무슨 연구를 한 거 하니 성인의 발달 연구를 해서 성인의 발달 연구. 그런데 이분들한테 누가 물었어요. 당신네들이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그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 268명을 72년 동안 했으면 굉장한 연구인데 결국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해 그 사람들 얘기 결론이라는 간단하대요. 뭐가 간단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하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이걸 하버드에서 두 교수가 7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드 다이너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년을 더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연관이 인간관계만 잘해도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타협이라는 거는 많은 인간관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친구가 꼭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가 마음을 제대로 털어놓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다음에 다동은 많이 움직인다는 거, 많이 움직인다. 근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뭐 요새 뭐 언론, TV 뭐 보면은 뭐 하루에 몇 시간 운동을 해라, 일주일에 며칠 운동을 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다가 이거를 연구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노인학센터 박성철 교수가 지금은 안 합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그분도 또 지독한 분이에요. 장수 노인 100세 전후된 노인을 세계, 미국, 일본, 지중해, 유럽, 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조사해요. 600명. 6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조사한 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100세를 살았느냐. 이분이 그 재미난 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는 100세 사는 사람들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동물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TV나 뭐 전문가들 보면은 뭐 운동을 뭐 이걸 하라 저거 하라 몇 시간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 그 600명 조사한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센터에 가가지고서 운동을 몇 시간 하고 뭐 그 전문가한테 들어가지고서는 뭐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운동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또 하나 재미난 거는 그 600명 중에서 전부 거의가 다 비타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움직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움직여라, 움직여라. 그 요새 이 움직이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니? 팬데믹인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요. 저도 그 환자를 가끔 보는데 체중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만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찌는 게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그 근원이 되는데 체중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나 그 예를 들면은 제가 다니는 은행에 있어요. 은행인데 여자분들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날씬한데 오래 갈수록 점점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날 앉아가지고서 움직이지도 않고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뚱뚱해지는데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그 다동했죠. 그다음에 다면이라는 건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잠 못 주는 게.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잠이 사실 보약입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왜 잠이 중요한 거 아니? 우리 몸 세포가 밤에 대개 10시부터 2시까지 그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세포가 재생하는데 그때 잠을 잘 자면은 재생하는 세포가 잘 돼가지고 피부도 부드러운데 그때 잠을 못 자면 아침에 거칠거칠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많이 쉬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노인이 되면은요 조금 고단하면 회복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본 사람 그 책을 읽어봤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어느 그 노인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늙으면서 웬만한 의리를 끌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의리 다 지키다 보면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면서 그 심신이 피고해서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웬만한 의리를 끌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자는 끝나고 그다음엔 만인데 만이라는 뭐냐? 만족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만족한 삶을. 즉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 만족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가? 지금은 옛날보다 살기도 좋고 편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게 편리하고 잘 사는데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옛날보다 떨어졌답니다. 희한하죠. 예를 들면은 미국이 50년 전보다 지금보다 우울증 환자가 10배가 늘어났답니다. 50년 전보다. 그러니까는 미국 뭐니 와도 50년 전보다 미국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10배가 늘어났어요. 또 하나 재미난 통계는 영국에서도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50년 동안에 경제 성장이 3배가 늘어났다. 3배가 늘어났대요. 3배. 3배가 늘어났는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50년 전에는 내가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55%인데 55%인데 지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3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경제가 3배가 늘어났는데 행복한 사람은 20%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 영국 거기만 그렇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10등에 들어갑니다. 10등에 들어가는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저도 그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것만 해결되면 집만 있으면 그때는 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잘 삽니다. 가보면은요. 웬만한 사람 자동차 다 있고 심지어는 들에 일하면서도 차 끌고 가요. 들에 가서 일하면서도 커피에 다방 전화해가지고서 커피를 갖다 먹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하위권이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왜 그러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될 때 행복을 느낀답니다. 모르겠어요, 좌관. 그러니까는 좌관이 행복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죠. 옛날에 제가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옛날에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가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다행히 파산된 배 조각을 붙잡고서 3일 동안 태평양 바다에 떠다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마실 물과 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집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마실 물과 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러 번이나 쳐나 이저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제가 베델교회가 하워드 카운티에 있죠. 하워드 카운티에 사는 분들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미국의 카운티가 제가 알기로는 3천인가 하여튼 수천 카운티가 있습니다. 카운티가. 그중에 하워드 카운티가 있는데 카운티에 몇천 되는 카운티 중에서 살기 좋은 카운티 하나가 하워드 카운티입니다. 3천 개 중에서 하워드 카운티가 살기 좋은 카운티의 10등입니다. 10등.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그게 났습니다. 인구가 2만 5천 인구가 2만 5천 되는 소도시가 중에서 살기 좋은 그런 소도시. 그러니까 그 1,500개인가 1,500가 얼마 그 소도시 조사했는데 하워드 카운티도 거기 10등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의식주가 넉넉한데 조금 불행하다, 불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참 재미난 그 저희 조사를 했습니다.
1932년 밀워키에 있는 어느 수녀원을 178 수녀원을 대상으로다가 연구한 겁니다. 뭐라는 거 아니? 이 수녀원에서도 매일같이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일기를 쓰게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이 심리학자가 그 일기장을 조사를 했어요. 일기장을 다 178명이 쓴 일기장을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일기장에 긍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 그다음 무미건조하게 쓴 사람. 긍정적인 표현이 뭐냐? 아, 나는 오늘 기뻤다. 하느님의 은혜로 참 즐겁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는 사람하고 또 한쪽은 무미건조하게 오늘은 뭐 식사를 했다. 오늘은 뭐 강의를 들었다. 오늘 무엇을 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분류시켰어요. 분류시켜가지고서는 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 수녀원이라면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똑같이, 자는 것도 똑같이, 환경도 똑같이, 물도 똑같이,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사람 사는 똑같이 다 똑같은 조건인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일기장에 긍정적인 표현하느냐, 무미건조한 표현하느냐. 이제 그거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표현, 기쁘다, 좋다, 긍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들은 85세까지 산 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한 사람은 거의가 다 85세까지 다 살았어요. 거의 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쓴 사람은 85세까지 산 사람이 35%밖에 안 돼요. 35%. 그또 하나 더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또 끈질기게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이 94세까지 산 사람이 반이 넘어요. 94세까지. 그런데 몸이 건조한 표현을 한 사람은 94세까지 산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수명도 길다는 걸 얘기한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긍정적인 수녀가 그렇지 못한 수녀보다 평일 수명이 훨씬 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조건이라도 생각에 따라서 수명이 짧고 길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명의 장단이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생인데 생은 무슨 첫째냐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사실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인데 누가 또 재미난 그 연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피해를 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게 피해를 많이 줬더니 늘 그렇게 했는데 늘 그렇게 했으니까는 생각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게 피해를 제일 많이 줬답니다. 그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의 유명한 예를 하나 들죠. 유명한 예인데 전에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중국의 소동파라는 사람을 많이 알 겁니다. 소동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시도 많이 쓰고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이게 대나무를 빨간 대나무를 빨갛게 그리고 있었어요. 대나무 빨갛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 당신 돌았나? 세상에 빨간 대나무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 저 소동파가 쭉 쳐다보면서 그래. 그러면 자네는 대나무를 검게 그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검은 대나무가 있나?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나무는 아니, 푸른 대나무를 검게 그리는 건 게 아니고 푸른 대나무를 빨갛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자기가 봐가지고서는 자기 주관적으로 안 될 때 과감하게 바꾸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가 대나무를 검게 그리는데 그건 검게 그리면 되고 그러면 빨갛게 그려서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는데, 질병하는데 우리가 병이 많죠. 병이 많은데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 나오신 본전을 뺍니다. 몽고하니 옛날에 질병 하는데 요새는 질병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습관성 질환. 그걸 꼭 습관성 질환.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인간의 질병이라는 거는 10% 내지 20%는 유전에서 옵니다. 10% 내지 유전. 뭐냐면 하니 10개 병이 있으면 하나둘은 유전에서 오는데 8, 90%는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습관. 무슨 습관에서 오느냐? 먹는 습관, 생활하는 습관, 자기의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습관만 고치면은 습관만 잘하면은 질병이 예방이 되고 질병이 많이 나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질병은 습관성. 그럼 습관성이 무슨 질병이냐? 습관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담배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좌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바꾸는 거하고 각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각으로 넘어가죠. 각성은 뭐냐? 각은 뭔가니 각성하는 겁니다. 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깨달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하고 자기 습관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관계를 열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나쁘다. 근데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러면은 그 폐가 나쁜 거는 담배 피워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각성하라고 담배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근데 술을 많이 마셔 간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그건 술을 끊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심장 한번 하루어택이 왔습니다. 하루어택이 와가지고서는 비행기로 쉬러 갔어요. 비행기에서 살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삼겹살을 하도 먹어가지고서는 심장병이 왔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각성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튀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결국은 이게 기름기 많은 게 결국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병에 있는 분은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각성에 대해서 제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선서를 합니다. 선서는 무슨 선서를 하는 거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그랬어요.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음식으로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이 사실은 보약입니다. 음식이. 그러니까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각성의 그 질병만 각성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대인관계가 나빴다. 그러면은 왜 대인관계 나빴다는 걸 각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는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상당히 좀 오해받기 쉬운데 내 인생관이 좀 잘못됐다. 종교관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각성을 해가지고서는 제대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회심즉 극락이라. 회심즉 극락이라. 회심즉 극락이 무슨 얘기인가니 회는 돌아온다는 회자입니다. 돌아온다는 거. 그 무슨 얘기인가니 우리 사실 인성이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지만 원래 본성은 사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깨끗하고 순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나쁜 생각도 하고 좀 생각이 많이 나빠졌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딱 돌이켜서 본심으로 돌아오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각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성.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삶을 깨우치고 여생을 깨우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수준 높은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죠. 불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깨우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깨우치는 게 깨우치고서 수양을 하느냐, 수양을 하다 보니까 깨우치느냐, 깨우치는 거 하고 수양이 같이 가느냐, 그거는 제가 깊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인데, 바는 바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라는 것은 바른 마음, 바른 몸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라는 뭐냐면 정신적인 바른 자세.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자는. 그럼 바른 자세는 뭐냐? 그 마음만 바르게 되느냐? 사실 신체도 좀 바르게 됩니다.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고, 쓸 때도 바른 자세로 쓰고, 걸을 때도 바른 자세로 서라는 겁니다. 이 바른 자세로 쓰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쓸 때도 바르게 쓰면은 이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이 펴지면은 이 폐가 펴지기 때문에 이 공기 순환이 잘 됩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숨을 쉴 때 우리가 이거 들락날락하는 숨이 이게 폐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슴을 확 피고 깊은 숨을 할 때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더 많은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피고 걷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노인이 되면은요, 허리가 꾸부정하고 어기적 걷는데 그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베델교회 그 노인층들 가만히 보니까는 제일 뭐 여러분이 있겠지만 제가 본 사람의 하나가 이 꼿꼿하게 서가지고서는 그 가슴을 확 피고서는 걷는 분이, 그분이 그 한상구 장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가슴을 확 피고 걷는데 그거 건강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상구 장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뭐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하나는 한상구 장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 걸을 때 왜 걷는 걸 중요시하는 거 아니? 그것도 재미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노인들을, 그러니까 노인들이고 뭐 젊은 사람이고 노인층이죠. 즉 걸음 걷는 걸 가지고서는 수명을 그 사람들이 이제 통계를 냈는데, 천천히 걷는 사람, 보통 걷는 사람, 좀 빠르게 걷는 사람, 쭉 세부를 분류를 했는데 느릿느릿 걷는 노인들이 제일 빨리 죽고, 그 다음에 조금 그냥 그 다음에 걷는 사람이 그 다음에 죽고, 조금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더래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조금 확 피고 확 피고서는 걷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데, 여섯 번째에 이제 꾸자가 뭐냐, 꾸자가 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자, 꾸는 꾸밈 없는 소박한 밥상입니다. 꾸밈 없는 소박한 밥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그 요란하게 차린 거 사실 고맙긴 한데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크게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 밥상이라는 건 소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성 히포크라테라는 사람이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없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음식하고 병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될 거는 TV나 언론이나 뭐 주위 사람들 보면 뭐가 뭐에 좋고 뭐가 뭐에 좋고 뭐가 좋고 뭐 건강이 보여 그러는데 그거 글쎄 참고는 하시되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건강에 좋은 식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시골에서 먹는 소박한 밥상이 사실은 건강에 좋은 겁니다. 무언가 하니 그냥 잡곡밥이 좋습니다. 잡곡밥. 왜 잡곡밥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콩쥐팥쥐 이야기 들었죠? 콩쥐팥쥐. 그거 보니까 그 어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은 쌀밥만 주고 자기가 그 어부 자식인가 어부 자식은 그 콩밥을 줬죠. 그런데 콩밥을 먹은 어부 자식은 튼튼하고 그 쌀밥을 먹인 자기 자식은 빌빌거리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잡곡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개인 얘기를 하는데 뭐 현미가 좋고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그 롯데에 가보니까 그 열 가지 그 잡곡이 섞인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흰쌀밥 갖다 가서 10가지 잡곡 있는 거 그걸 섞어서 먹습니다. 전 저 개인 얘기고. 그 다음에 채소가 좀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생선. 그게 사실은 건강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패밀리 닥터가 원하는 음식을 그거 이외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한국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장수의 비결이 뭐냐? 쓸데없는 거, 남이 좋다는 거, 쓸데없는 보약 안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하는 음식이 왜 중요한 거 하나를 진짜로 실제로 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미국 선타임즈에도 나오고 뉴욕에서 나오는 그 타임즈에도 나온 겁니다. 시카고에 어느 마치코 의사가 있었어요. 마치코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나고 오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히치하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줬어요. 그 태워준 학생들이 뭐라는 거니? 아 이거 선생님이 얼굴이 이렇게 시무룩하냐고. 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나도 지금 암이 심해가지고 나도 얼마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유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처방만 가지면은 그 간암이 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취에서 보는 거 아니 씩 웃으면서 내가 여보 내가 의사인데 당신네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 그러냐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함을 하나 주고 왔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정 안 되면은 여길 찾아오라고 명함을 주고서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취고 의사가 점점 심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푸레기도 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거길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준 메뉴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거 채소, 잡곡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뭐 에라 뭐 밑자에 본지나 그걸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서 누가 이제 증명을 한 거 아니 마취과 의사니까 병원에서 그 병원 직원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자기 혼자 그걸 먹습니다. 먹어가지고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점점 좋아져서 병리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 없어졌어요. 그게 그냥 전해지는 얘기 아니고 그게 벌티모어 선지에 나오고 1년인가 후에 그 뉴욕 시카고에 탐지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얘기하는 거니 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음식이 그렇게 병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내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으로 7번째 기입니다. 기. 그럼 기는 도대체 무슨 첫자 말이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제가 한국 대중가요에 나온 거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에 가끔 보면은 그 재미난 대중가요가 많아요. 이런 대중가요가 있더라고요. 인생살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그럴 땐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활짝 열고 크게 한번 웃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데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하나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은데 그저 웃으며 삽시다. 그 가사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을 하는 게 별거냐. 행복이라는 거는 기왕에 할 일이면 웃으면서 하는 것이 행복이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시지만은 그 중국의 중국 소설 하나 있죠. 네, 삼국지가 있는데 이 삼국지가 이렇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아이고, 예, 가서 자야 되는 시간. 예, 삼국지가 이렇게 좋은 책은 아닌데 그래도 재미나서 저도 여러 번 읽고 많이 읽는데 그 삼국지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그 모든 세상 만사를 한바탕 웃음에 떨쳐버리라 그런 얘기 했어요.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억지로 웃는데도 엔돌핀이 나오나 안 오나 이거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나와요. 투표를 해야 돼요. 예? 나와요. 예,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거 잘하시네.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 기가 막힌 얘기죠. 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그 하나 재미난 얘기. 여러분 그 억지로 웃는 웃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판 아메리칸 웃음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웃는 판 아메리칸 웃음. 그건 뭔가 아니 여러분이 판 아메리칸 항공사 아시죠? 옛날에 그 판 아메리칸 그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인데 그 항공사를 그 선전하는데 직원들을 앞에다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이제 선전하려고 그러는데 뭐 직원들이 아마 대우를 잘 못해준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억지로 웃었다고요. 그래서 광고에 억지로 웃으니까는 사람들이 그랬죠. 아이고 저렇게 억지로 웃는 게 어딨냐 해서는 비웃을 나고 억지로 웃는 걸 파나메리칸 웃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것도 핸들폰에 나온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아니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오는 건 다 아시죠. 아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인간한테는 6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60조. 60조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1조라는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는데 1조가 재생을 하는데 거기에 불량세포가 5천 개가 나옵니다. 그 불량세포는 뭐냐?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인데 그러면 하루에 5천 개의 암세포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느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또 다행히 암세포를 죽이는 NK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추럴 킬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서는 이게 한 수억 개 됩니다. 4억 개가 나오는데 그 세포가 5천 개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서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웃으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세포를 활성화 시킨대요. 그러니까는 이미 4억 개가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 4억 개를 더 북돋아 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5천 개가 나와도 끄떡없이 사는 게 이 웃음에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박성철 교수의 얘기죠. 6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장수의 그 딱 하나 비결은 움직이는 거라는데 제가 그 박성철 교수가 쓴 그 600명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박성철 교수가 하나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유머 감각이 있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잘 웃기더라고요. 그럽니다. 잘 웃고 유머 감각이 있어요. 유머. 그런데 이 그 불란서의 그 유머 감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유머가 있고 웃으면 오래 산다는 걸 거기서도 증거 나왔고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얘기를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기록에 나온 거. 뭐 다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건 뭐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그 최장수자가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잘하시면 존 칼맹이라는 불란서 여자인데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웃기는 게 90세 돼가지고서는 오래 사니까 90세가 되니까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서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자, 변호사님, 내가 90이 됐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은 내 모든 집을 당신한테 남길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좀 먹을 걸 대주시오. 변호사가 보니까 이거 굴러온 고바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90살 먹은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뭐 1, 2년이면 죽을 거 아닙니까? 몇 년이면 1, 2년이면 곧 죽을 사람인데 그 집을 통째로 내가 갖는다 뭐냐? 아이고 호박이 글러 떨어진 거. 오케이 해가지고 변호사가 당장 그냥 그 협상해서 사인을 해버렸죠. 그랬는데 변호사가 먼저 죽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죽고 이놈의 할머니는 100살을 넘어 살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도 웃기는 게 100살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이게 건강에 안 좋다 해가지고서는 100살에 가가지고서는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웃기게 100살에 피운 담배를 끊었다고. 그서는 12년을 더 살아가지고서는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전가요처럼 그 뭐 이래저래 살다 보면은 한 세상인데 그저 짜증내고 화내면 뭘 하겠습니까? 그저 인생사 세상사가 다 그냥 흘러가는 분인데 그래서 웃으며 삽시다. 그 얘기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7계명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파질 같은 여기서 저기서 꿈에서 막 맞춘 건데 그래서 이 7계명만 잘 지켜도 그저 뭐 행복하고 장수가 되고 또 즐겁고 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치매도 예방이 되지 않나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별로 들을 것도 없는 제 말씀을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오늘 말씀하신 건 사실 그 맨 처음에 그 다정, 다동, 다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밑에 거를 잘하면은 그거를 이제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뭐 이게 꼭 결국 그렇게 또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면 장애가 오는 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지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만 불면이 있을 때 약을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을 정 심하면은 약을 쓸 수 있죠. 저도 그런 환자를 사실은 제가 요새 환자를 보는데요. 가장 많은 환자가 첫째는 우울증하고 이 불안증이 많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더라고요. 근데 정 심하면은 그 수면제를 쓰는데 수면제는 스시되 그 중독성이 없는 걸 써야 됩니다. 중독성이 없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선 약을 쓰기 전에 자기의 아까 얘기했죠. 습관성 질환이라고. 수면도 습관하고 많이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낮잠을 자지 말고 햇볕을 많이 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햇볕에 그 멜라토닌 잠자는 거하고 멜라토닌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쬐면은 멜라토닌이 우리 생깁니다. 그래서 햇볕을 좀 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는 커피 같은 걸 하지 말고 우선 좀 고된 운동을 해서 피곤하게 하고 우선 비약물 요법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걸 안 되면은 약을 써야죠. 약을 쓰는데 저는 거의 처음에는 절대로 중독성 있는 약은 안 씁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무슨 약을 쓰는 거 아니? 트레조돈이라는 게 있고 박세핀이라는 게 있고 주로 그러니까 수면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진짜 수면이 안 오는 게 있고 우울증 때문에 안 오는 것도 있고 불안증 때문에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증 때문에 안 오는 거는 불안증 약을 쓰고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안 오는 거 우울증 약을 쓰고 그럴 때 되게 트레조돈 약을 제가 많이 씁니다. 그거 가지고 정 안 될 때는 잠깐 한번 써볼 수도 있죠. 한 며칠 동안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그건 안 써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선 그 비양리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제가 그 친구한테 트레조돈을 제가 써봤는데 잘 됐더라고요. 그건 인백기는 게 아니니까 중독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약을 계속 쓰면은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독성이 없는 약을 한 며칠 써보니까 뭐 열흘 한 달 가면은 그 잠자는 게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을 안 써도 습관이 되니까 잠자게 되죠. 이게 다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죠? 되죠. 네, 그러니까 잘 이제 그때 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때 약을 쓰라는 거예요. 네. 약을 쓰되
중독성이 없는 약을 쓰라는 그 약을 쓸 때. 졸피뎀은 중독성이 있는 약이죠. 졸피뎀. 예? 졸피뎀. 그건 중독성 있어요. 네. 예, 그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얘기 안 됐지만은 의사 중에서 중독성 있는 약을 쓰는 의사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 중독성 약을 쓰면요, 그거 많이 못 줘. 뭐 한 달, 뭐 2주, 한 달밖에 못 주잖아요. 중독성이 되면은 의사하고 어포인트를 100% 지킵니다. 중독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마약 그 쓰는 거 간단히 하면 2, 3분 얘기하고서는 그 처방 주고 일수란서 되면 그 금방 약이 그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는 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그런 인상을 주는 듯한 그런 의사도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없는 거는 그건 뭐 별 저희가 없어요. 그거 끊어도 괜찮으니까. 제가 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전 널스로. 예, 그때도 MBN이 이제 졸피뎀이잖아요. 예, 그 MBN 같은 거 좀 장안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굉장히 쉽게 처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뭐 졸피뎀 뭐 사건 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건데 생각보다 그 의사들이 임상에서 굉장히 쉽게 쓰더라고요.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금방 효과가 나니까. 맞아요. 효과 좋아요. 효과 좋습니다. 그건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도 좋아하고 의사도 좋아하죠. 왜 그런 거 아니? 환자는 일단 중독이 되면은 의사를 그러니까 저 정기적으로 꼭 봐야 되니까. 의사는 한 번 보면 또 돈을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중독이 되죠. 그런데 저 아는 친구 부인이 그런 의사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전 잠을 자야 되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뭐 얼마 그 이게 뭐 살 날이 얼마 안 난 분들은 그거 좀 써도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쓰면 곤란하죠. 근데 우리 친구 장모가 그걸 썼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노인네시니까는 그 졸피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쓰셨어요. 그건 뭐 노인네니까 얼마 안 사다 죽으니까는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게 하라고 쓰니까 그건 상관없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거 썼다가서 중독이 되면은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되도록이면은 일단은 절대로 저는 그 중독성 있는 수면제를 안 씁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싫어해요. 싫어서 다른 의사한테 갑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가 그걸 써줍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자기들 하다가서 정 안 되면 또 우리한테 오죠. 중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말로 얘기가 힘들어요. 한말로. 그러니까는 일단은 중독성 있는 거는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암 환자가 뭐 죽을 날이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잠이 안 온다. 그때는 뭐 그거 써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중독성 있는 수면제 썼다가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새파랗다고 생각되는 나이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유엔에서 그 나이를 다시 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노인입니까? 지금 우리는 65세라는데 유엔에서 나이는 80이 돼야 노인입니다. 미안하지만은 65세에서부터 79세가 중년입니다. 65세에서 79세 중년이고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18세에서 65세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나이 계산법을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꼭 외워두세요. 80세라면요 옛날에 몇 살하고 같습니까? 0.7을 곱하면 돼요. 0.7. 80세라면은 0.7을 곱하면은 옛날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 8이 56이죠. 7, 8이 56. 지금 80세는 옛날 사람의 56세와 같은 겁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90세라면은 7, 9, 64이면은 옛날 63세하고 지금 90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늙었다는 생각은 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유엔에서는 80이라도 80세가 돼야 노입니다. 유엔에서. 80이라도 새파란 거네요. 그럼. 새파란 거죠.
79세가 79세 안 되신 분들은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는 괜찮은데 유엔에 가서는 노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유엔에 가서 노인이라면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를 해보지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애늙은이가 있죠. 30이 되고 40이 된 사람도 늙은이 같은 사람이 있고 80, 90살이 된 사람들도 마음이 청년 같은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직도 쌍무지개를 보시고서는 가슴이 덜렁덜렁 하세요. 그러면 청년입니다. 무지개를 보고서는 가슴이 덜렁덜렁해야지. 무지개를 보고서 감각이 없으면 그건 늙은 거예요. 또 나이 먹었는데 너무 주책을 부리면 또 주책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사실은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값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은요. 나이 값이라는 거는 그 본인한테 달린 거죠. 그건 본인한테. 그러니까 저하고는 뭐 우리 지금 보니까 얼굴이 지금 아주 생생하신데 뭐 지금 보니까는 네? 그 뭐 또 없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사람도 저거- 그렇지만 그 김명기 박사님 쟁쟁하시네 아직도. 아직 여기 나오느라고 제가 아주 길을 쓰고서 정정하게 보인 거죠. 아니 뭐 멀쩡하시게 보이시는지. 예, 뭐 일주일에 몇 번을 일을 하세요? 아직도 닷새 일을 하는데 한 4시간씩 4-5씩 일하지 하루에. 아이고 정말 정정하다는 걸 정말 느끼게 말씀하시네. 아니 저 다른 의사들은 평소에 젊었을 때 많이 저축을 하셔서 괜찮은데 저는 뭐 돌팔이 의사로 지나다 보니까 별로 모으는 것도 없어가지고서는 지금 그냥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신과를 하셔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마인드 감사합니다. 고 예. 하여튼 건강해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예.